청약 관련된 질문이에요. 이거 무순이 청약 자격 중에 세대주가 아니어도 괜찮은지 서울 지역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 공공 분양 중에 일반 분양도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지, 그다음에 뭐 청약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무주택자인데 좀 갭으로 한 4억 정도 갭으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생각하고, 강북에 있는 아파트하고 강남에 있는 빌라 가격이 비슷하면 투자 목적으로 어느 쪽으로 매수하는 게 좋겠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윤지혜 수석연구원님이 1, 2, 3번 다 있는데 다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찝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에서 그 무주택 그 세대주 이 요건은 규제 지역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4개구 빼고는 비규제 지역으로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세대 구성원 요건만 갖추시면 됩니다. 예, 이건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이건 공공분양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혹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요. 그리고 이 저축 가입하신 부분 종합저축으로 갈 때 뭐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 청약에서 당첨될 때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점제입니다. 가점제와 관련해서 가점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이제 추첨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추첨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순차제 방식으로 하는 게 이 종합저축에서 이제 청약저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게 이제 납입 횟수 그리고 납입금, 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당첨 여부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합저축은 그걸 이제 다 아우르는,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불이익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데 서울 지역에 이제 구축을 갭으로 산다. 그럼 4억 정도 갭이 나도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도대체 어디 지역을 설명하시는 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바닥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실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시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세 하나를 보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급매물가, 그러니까 이제 호가라고 하죠. 그 가격,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게 분양가입니다. 그 분양가가 주변에 신축이 얼마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이제 전세와 관련된 이렇게 4가지 층 구조로 돼 있는데, 분양가는 향후에도 떨어질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매매가가 이제 급매물가 부분들을 보시다 보면 전세와 격차가 좁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본인 생활권에서 그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들이 지역별로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서초 같은 데는 쉽게 진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조차도 20%, 30% 가격이 싸지면 전세가와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좁혀지면 사실 한 4억 원, 5억 원 수준에서 사실은 서초에 입성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지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전세가가 작년에 빠졌습니다만 앞으로도 쭉 빠질 거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서울 쪽에서는 공급량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단기간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그래서 한 30% 올랐는데, 그게 작년에 이제 되돌림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규 계약건에서 과도하게 좀 올려받으셨던 분들이 문제인 거고요. 사실 5% 상한제에서 올리신 분들은 되돌림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4억 정도의 갭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적정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강북의 아파트와 강남의 빌라 가격 비슷하다고 하면 당연히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금성 문제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세가 오를 때 따라갑니다. 빌라는 따라가질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재개발 호재가 있으면 따라가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여전히 사실은 뭐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그 거래가 어렵다는 거죠.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만 나오기 어려운 시장이 비아파트 시장이라서 그 지역은 추천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있었던 거 몇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뒤에 질문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재건축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일 뿐더러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무조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다 무산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폭 수준에서는 꾸준히 오른다라는 전제가 아니면 용산 국제 업무지구 뒤에 그 질문 주셨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다 무산됩니다. 일단 유동성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의 주체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적정 마진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폭 수준에서는 꾸준히 올라줘야 되고요. 최근에 50층, 60층 이렇게 인허가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요런 건물들은 향후에 40년만 쓰고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간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재화를 샀는데 30년만 쓰는 물건, 그리고 어떤 재화를 샀는데 50년, 60년 쓰는 물건은 가치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재건축 쪽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